안녕하세요. 진정 토크입니다. 지금 원전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핵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을 아예 결국은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고리 1호기가 지금 영구 정지가 됐고요. 가동이. 그다음에 6월 27일에는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이 중단이 되고 이 공론화를 하겠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연다는 등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신규 원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 말씀은 지금 우선 60개 대학교에 417명의 이 핵 전문 교수들께서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요. 또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된 전문직 직종 원자력에 종사하시던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 또 근로자들께서도 지금 강력하게 이 반정부, 반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실업률을 낮추겠다 이렇게 떠드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런 전문 직종에 정말 보호하고 키워야 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원자력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이건 시작하면서 좀 네. 여담입니다만은 교수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2011년인가요? 후쿠시마 때문에 몇 번 언론에 나왔더니 그때 제 머리 위에다가 아인슈타인을 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머리를 볶기 시작해가지고 온 게 오늘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때보다 좀 나아 보여요. 아니, 너무 어울리세요. 그렇습니까? 예,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아인슈타인을 정말 연상을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수님께서는 원자력 핵공학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시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오늘 정말 저도 눈을 뜨게 되기를 새롭게 기대를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원전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포커스가 안전성을 더 키우는 걸로 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원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에너지 생산 수단이다, 기술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원전의 안전성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게 없죠. 서 있는 공장도 위험하고요. 달리는 기차도 위험하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더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석탄만 하더라도 보입니다. 미세먼지라도 보이고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행하지만은 원초적으로 핵폭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버섯구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필요 이상으로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론자, 물론 좋죠. 인간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환경,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과대하게 써가지고 불필요할 만큼 불안을 조장하다 보니까 과연 이 원자력
터지는 거 아니야? 핵폭탄, 버섯구름. 근데 그건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성의 문제고 정량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는 떨어진 건 맞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200명 사망했습니다. 근데 5년 있다가 그 가족 중에서 노약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는 심상해가지고 뭐 500명이 더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행기 때문에 죽은 게 200명이냐 700명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후쿠시마 1호기 때문에 사실 일원전이죠.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난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 6년 동안 임상 기록을 보니 작년이죠. 1368명이 노약자였거나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서 사망한데 유관 관계를 찾기는 힘들죠. 이게 이분이 과연 노약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이 피폭이 돼가지고 네.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은 그때 그 쓰나미의 네. 그 후유증으로 해서 돌아가신 건지 그 심신의 영향을 맞아요.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원자력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 그 원자력 희생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일본 맞습니다. 정부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1368명이라는 걸 듣고 일본 정부가 사실 굉장히 그렇죠. 사실은 얼떨떨하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근데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유관 관계를 증명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사생활인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이라는 거는 이 외상이 아닌 한은. 근데 하나는 확실한 거는 방사선 피폭은 아니었다. 방사선이면 머리가 하얘지거나 빠지거나 살갗이 물러지거나 백혈병이거나 뭐 눈이 어떻게 되거나 갑상.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거는 자연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와전이 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정말 위험하고 그리고 지진이 오면 정말 무너지고 근데 후쿠시마가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었고요. 설계했을 때 물론 내진이라고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어떤 지진이냐면은 0.5 G라는 값은 G는 이제 중력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5m 초속 5m 그러니까 1초에 5m를 누군가 옆에서 밀더라도 건물을 쓰러지지 않게 설계한 거예요. 근데 6m를 떠밀려가는 지진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부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는 설계대로 정지가 됐는데 45분 있다가 해일이 밀려왔죠. 지진 해일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럼 지진 해일이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 적어도 방벽 자체가 13m는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주민 중에 오래돼 사신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7m는 충분하겠지 하고 높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진입니까? 지진 해일입니까? 아니면 인재입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도쿄전력 이거는 인재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말을 듣고 높이 싼 오가나와 옆에 있는 원전은 다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걸 올렸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가? 그건 이제 국민이 판단하신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또는 안전하다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 심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보면은 여태까지 약 지구상에 600기의 원전이 30년 정도 돌아가는 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전체 곱하면 18,000년이 되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고가 큰 게 6번 났다고 봅니다. 저기 TMI 여기 스리말솜이라고 한 게 있죠. 체르노빌 있었죠. 후쿠시마 이렇게 3번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쿠시마는 4번이라고 봅니다. 1, 2, 3, 4가 망가졌어요. 4번이라고 보죠. 그럼 6번이 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3,00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3,000년에 한 번이요. 3,000년에 하나가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난다. 다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3,000년에 한 번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3,000년에 있다가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나든 아니면 불행하게도 내일 새벽에 나고 3,000년 견디든 확률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3,000년이 되기 전에 났다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확률을 그대로 한반도 우리 남한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30기 정도를 60년 정도 운전한다고 치면 1800년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3,000년에 한 번이니까 0.6번.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은 보니까 달력상으로 보니까 10년에 한 번 일어났다. 6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6번 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명 위기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 그리고 앞으로 더 안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막연한 불안해서 멈추고 이제 우리가 LNG로 간다, 액화 천연가스로 간다, 신재생 물론 가는 건 맞지만은 지금처럼 급히 가는 거는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우리가 안전을 얘기할 때 그 원자력의 안전이면 대부분 걱정하는 게 원자력 자체가 폭발을 하거나 또는 원자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유출이 되거나 이런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는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네. 문제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완 시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안 하면서 그럴 때 원자로가 뭐 상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갖고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혹시 보셨습니까?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지진이 나고 저도 봤습니다만은 제 이름처럼 원자력 균열이 가고 막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요. 벽이요. 원자로가 이 정도 25cm, 두툼한데 30cm거든요. 콘크리트 벽은 1m 50cm. 이게 균열이 금이 간다는 거는 그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일본처럼 터진다. 그때는 일본은 굉장히 오래된 거였고 얇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한 게 나와서 터졌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있을 수 없다는 게 0%는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 해석됐고 이게 이제 환경론자들에 대해서 조금 각색이 됐고 이게 이제 정부 또 대통령께 올라갔고 이게 이제 시책이 되다 보니까 근데 원자력 LNG, 뭐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우리 그 시책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민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쳐 서서히 시책을 하다가는 실수를 하게 돼 있죠. 제가 그 환경론자, 뭐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전문적인 공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전 세계가 지금 대체 에너지를 하려고 하지 탈원전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탈원전.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 맞습니까? 아, 이게 그 세계적인 추세란 건 맞지 않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독일과 대한민국 같습니까? 평평한 독일하고 울퉁불퉁한 대한민국, 사막에 있는 미국하고 대만이 같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란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하나, 안전이 문제라면 국가별로 좀 더 안전한 걸 찾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안전을 숫자로 따지면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과정에서 사망한 숫자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굴 위한 안전인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론자들은 따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환경론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원자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내 환경론자 먼저 30년 먼저 신재생을 갖다가 이게 한계성이 있구나. 싫지만 우리가 원자력도 같이 가야 되겠다. 돌아온 사람들이죠. 마이클 슐렌버그라고 해서 우리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환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숫자가 놀랄 만큼 많은 그 나사의 기상학자도 있죠. 그리고 러블락이라고 하는 가야 이론의 그 지구는 하나의 생태계다. 그런데 이걸 보존하려면 원자력밖에 답이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환경을 안 해서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어찌 보면은 맹목적인 반대니까 이제 우리도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래도 신재생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거는 좀 더 두드려 보자는 거. 이거는 심성으로 그리고 애국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과 시장이 저절로 적자생존, 적절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 인위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시장 논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대단합니다, 사실.
뭐 1차로 그 인도에서 그 수십 조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한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한국이 갑자기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원전 발전을 중단시키고 신규 건설도 없던 백지화. 일로 하고 네.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좀 떨어진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십 조의 국익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실업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은 딴 데서 직업도 못 찾잖아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다 보급을 하겠어요? 지금 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네. 게다가 그보다 훨씬 비싼 지금 가스를 러시아에서 들여오면서 북한을 통과해서 오니까 북한에다 통행세를 줘야 되고, 북한이 또 그 가스관 수송관에다가 어떻게 만약 이것들이 무슨 당연하죠. 짓을 하면은 우리는 네. 그런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권이냐, 뭐 이런 말 나오고. 이런 경제적인 여파 문제에 네.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길다 보면 제가 잊어버리는데요. 제가 또 잊어버린 말씀.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래서 정책 자체가 이제 급곡선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은 탈선은 기본이고 그렇죠. 전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감속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안전도 중요하고 생태 환경 중요하지만 국민 민생 경제죠. 무역 적자, 무역 흑자. 자, 그러면은 돈으로 따져볼까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있으면서 창출해내는 게 약 30조 원을 넘어요. 네. 1년에요. 그리고 일자리가 1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씩, 물론 급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제 해외로 나가면 된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우리 휴대전화, 무선전화 만들지 않는다고 할 때 갤럭시를 밖에서 살까요? 왜냐면 유지 보수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직격탄이죠. 미국이 얼마 전에 자국 내에 짓던 서머 1, 2호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영구 정지를 할 것 같아요. 매몰 비용 6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들어갈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면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타났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원자력으로 좀 네. 아시다시피 일본 못지않게 프랑스. 근데 30년 사실은 36년 넘게 짓지 않다 보니까 건설 기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 좋은 나라도 짓지 않으면 못 짓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꾸준히 지어왔어요. 일본도 안 지었습니다. 프랑스도 짓다가 핀란드에서 자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난국, 그러니까 소위 조금 표현이 저속한 죽을 쓰고 있죠. 그 이유는 건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가 지금 이후에 이런 이제 40조 원이지 않습니까? 원전하고 운영까지 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행, 그러니까 원전 끝난 다음까지 60조 원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의 국가에 우리가 하나 수출하면 수십 조가 거기서 그렇습니다. 매출이 나는 거잖아요. 승용차 수십 조가. 300만, 500만 대, 유조선 뭐 200대, 그렇죠. 500대.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포기한다 치면은 그 사람들 당연히 딴 데, 일본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아마 다시 한국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영국도 프랑스하고 하다가 이제 프랑스 회사가 망하니까 우리나라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그렇죠. 판에 이걸 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펼쳐질 600조 또는 아까 사양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독일에선 사양입니다. 아니, 저는 대만의 사양 사양이고. 산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네, 없고. 환경론자들이 네, 하는데 환경론자들. 몇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태리에선 사양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치고 없고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나라가 27개입니다. 네. 그 나라들이 약 170기를 지으려고 해요. 자, 사양산업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처럼 신재생도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처음에 신재생만 했습니다. 풍력, 태양광. 그러다가 원자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하잖아요. 근데 원자력을 했거든요. 배우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해요? 원자력
석탄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신재생 얼마든지 20%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왜 굳이 탈원전, 탈핵 또는 탈석탄을 부르짖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지금 말고 하자 이거죠. 이 문재인이 무식한 게 독일에 가서 지금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국가인데 최근 들어서 이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생기는 바람에 네. 원전 도입을 지금 신중하게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판국이라고 들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에 뭐 앞서가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려고 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렇죠. 독일 갔을 때 그것도 가장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대로 듣고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낸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새로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유익한 산업이다 이쪽이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근데 이런 엄청난 우리 국익에 직결돼 있는 이런 문제를 20분 동안 얘기하고서 네. 결정을 하고 네. 지금 전문가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공론화위원회니 뭐니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우리 교수님 같이 정말 대표적인 전문가시고 학자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제가 꼭 들어갈 이유는 없었겠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론화위원 또 시민 배심원단 다 좋죠. 저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드디어 에너지 민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뭐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년 정도는 꾸준히 교육받고 우리가 네. 알아왔다면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지만은 자 보십시오. 공론화위원 중에 물론 화공도 있고 물리하는 분이 계시고 그 외에는 전부 인문사회적 뭐 좋습니다. 저는 그걸 탓하진 않고요. 자 이분들이 아무리 시민 배심원단을 꾸리더라도 자 기껏해야 100명 수준일 겁니다. 200명, 300명, 1000명 수준 아닐 거고요. 근데 독일을 본땄다고 하는데요. 200명씩 뽑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표본 조사할 때 그게 어려울 거고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는 집행력도 없고 구속력 없고 단지 굉장히 오랜 18년 동안 하고 또 5년 동안 그래서 전체가 25년 동안에 꾸준히 자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렇습니까?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정부에 또 국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자 그러면은 이분들께 공정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도 서로 극명하게 평행선입니다. 친핵, 탈핵 쪽이 정보부터가 달라요. 숫자를 볼까요? 체르노빌 사망자 세계보건기구나 UN 말이죠. 이런데 숫자는 즉사 28명. 그거는 결사됩니다. 네. 그 당시 소련, 구소련의 조국을 위해서 원자로 밑에 들어가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결사된 그게 Red 28 Army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의 군대죠. 그 모스크바 네. 적 군대가 들어간 겁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사흘까지 해서 붉은 군대죠. 붉은 맞습니다. 군대. 네. 들어가서 28명이 뭐 죽사는 아니죠. 사흘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암, 백혈병 뭐 여러 가지 뭐 이 암이 되겠죠. 그걸 해보니까 250명 수준이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인데요. 그게 이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표현은 찬핵적이죠. 네.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아주 작은 데가 25,000, 큰 데는 25만 명이 죽었다. 근데 대부분 그동안에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7년이 난 지 이제 30년이 넘으면 자연 사망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죠. 근데 그거를 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50만 명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유관 관계를 찾는 거는 저물주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다른 숫자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할 때 이분들이 신골이 오르고 그리고 이거는 찬핵 반핵도 아니고요.
보세요. 신거리 오륙호기예요. 근데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는 것을 시민에게 맡기는 건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좋은데 이건 조금 많이 지나치다. 얼마 전에 미국이 멈췄지만 그거는 완전히 사기업, 그 미국은 국영기업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앞으로 들어갈 게 더 많으니까. 그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회사도 다 민간 기업이 합니까? 전부 민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자가 우리는 한국수력원자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건 네. 전부 민영이죠. 사기업.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네. 민영 기업이라서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차라리 매몰하고 다른 데 투자. 근데 미국은 자유롭죠. 바로 펑펑 쉘가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석탄, 청정석탄 나오고 있잖아요. 포집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 안전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멈춘 건데 환경론자들은 이거 봐라 사양 산업이다. 근데 사양 산업은 독일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독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이 살짝 원자력 신재생 열심히 돌아왔거든요. 원자력으로 돌아왔죠. 맞습니다. 영국이 이미. 독일이 이제 꿈틀꿈틀 돌아오려고 만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 대만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만져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상식 가지고 가면은 국가의 대통령이 조금 무시당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적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요. 뭐 조선시대 정보 아니냐? 그러니까요. 아직 북한은 조선시대니까요. 네. 이렇게 좀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환경도 좋지만은 공부가 앞서야 되겠다. 저는 친원전은 아닙니다. 저는 찬핵도 아니고 반핵도 안핵. 안전하게 하자. 그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네. 안 하자. 그렇죠? 안전하게 안 하려면 안 하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핵이라고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전을 잡으려면은 규제로 막강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이 달려가는데 이 고삐를 죄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안전하고 그리고 가다가 비싸지면 스스로 도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야지 우리 탈원전이다 하고 잡으면 그리고 벌써 정부 산업부 포함해 청와대 포함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공론화 위원도 그렇고 배심원단이 이런 적이 있을 텐데 당연히 신고리 오르코기 중단이 맞다고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 동안에 1,000억인데 석 달 동안에 이거는 참 굉장히 민주화 측은 굉장히 처절하다. 그 비용을 그러면 지네들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상당 결국은 부분은 이게 국민의 부담이거든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고요. 네. 그리고 또 한손에서 나가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책임 소재를 좀 비겁하게 미루는 것이죠. 그 시민 100명이 될지 200명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그래서 저는 그 100년 대계하고 결국 5년 정권이 싸움인데요. 이거는 절대 정권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정권이 굳이 뭐 좌파가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180도 회전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만 다 뒤집어 네. 쓰는 거죠. 그거를 왜 합니까? 네. 지금 말씀 너무 이 가슴에 남는 말씀이 이게 100년 대계와 5년 정권의 싸움이다. 이 얘기.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5년 정권도 못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5년은 가겠느냐. 네. 그럼 정권의 수립 근거 자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제가 여쭤보면 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그 원전 안전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죠. 네. 미국, 일본, 프랑스를 초월했고요. 네, 추월했고, 러시아가 초월했고, 이분 따라오고 이미. 있고 중국이 따라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소위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장 기록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 고장은 여러 번 있었지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날 때가 됐죠.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UAE 네. 지금 현재 모든 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었어요. 초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초대형 이게 그 가장 큰 높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UAE에 있는 거기에 콘크리트 3배가 되고 철강이 6배가 들어가는데 그걸 시간에 맞춰서 지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일으킨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거 하지 말자 불안하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사실 이게 뭐 최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핵폭탄으로 일본이 망하는 걸 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원자력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셨고 그걸 만드셨고 처음에 맞습니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강력하게 이 원자력 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셨고 네. 그 결실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세계 최고로 지금 이어오면서 이렇게 세워진 긴 역사가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이 정부, 이 좌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분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에너지 안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아주 좋은 그 지적하셨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안전 못지않게 안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따지는 것들이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 앞으로 액화 천연가스로 간다고 쳐요. 그는 기껏해야 한 달분밖에 물론 가져오는 것도 문제죠. 러시아에서 가져온다고요. 오늘 우리 북한에 우리 그 저기 먹줄 내맡깁니까? 중동에서 가져온다고요. 그렇죠. 언제 전장 인도네시아 가져온다고요. 이제 미국이 가져온다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 어떻게 되는데 수송해 올 거고. 수송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싼 셰일가스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아니에요. 미국 거죠. 아무리 좋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은 내게 아닌 게 있어요. 우리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근본 소스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관계가 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게 남한테 의존하는 그 원천적인 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안보에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좀 거침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제2의 한국 동난뿐만 아니고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지가 될 그러니까요. 수도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큼 견딜 수 있느냐? LNG 한 달입니다. 우라늄 3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하고도 우리 국민 안전 때문에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이 문제라는 말이죠. 원자력이 그렇게 싫거나 이거는 애증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싫다면 신재생이 좋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보조를 맞춰가지고 탈원전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죠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중국이 지금 36기인데요. 2030년이면 100기가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내륙에 지으려다가 전부 황해입니다. 자, 그 중에 산둥반도에 세 개를 지을 계획이 있는, 지금 하나는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거기서 생기면 터지면은요, 반나절이면 서울, 한나절이면 강릉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100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을 보면은 우리가 대학원 선생님 거기는 전 조금 폄하하면 초동생이. 그럼 사고는 그쪽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은 멀리 있는 거는 사흘인데요. 가까이 산둥반도는 계산하면은 반나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탈원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민, 사실 우리나라 원전은요, 한빛 빼고는 전부 일본이 문제입니다. 편서풍 때문에. 근데 중국 원전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도 탈원전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사드 가지고도 이렇게 고전하는데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에다 저는 이게 대가지고는 요만한 불평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게 지금 네.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절절 기는 그렇죠. 4대주의적 정권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탈원전이라는 게 이거는 말로만 하는 탈원전이지 가슴으로 손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한 저희 불쏘시개가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거쳐갑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거는 전부 경북이나 동해안에 있잖아요. 다 동해로 일본으로 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저라면은요 차라리 중국 탈원전을 해라. 주장을 해야죠. 그렇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가면서 신재생 우리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낫죠. 그
5년 정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그야말로 안절부절 안달복달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제는 이제 공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빌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후보 때하고 한 나라의 수장이 됐을 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감하게 인정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전력 공급 문제도 심각하게 사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이, 그러니까 우리 전력 수급이 원전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거 원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대로 에너지 공급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료를 지금 몇 배나 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리 없다. 앞으로 뭐 2030년까지는 전력 수급이 오히려 떨어지지, 수요가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돌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전기료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 맞는 말인가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들으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저기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봉이 문선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퍼는데요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보시죠. 독일이 10년 동안에 70% 올랐고요. 70%. 일본이 네 70% 올랐어요. 대체 그거 왜냐하면은 하면서요? 천연가스하고 석탄을 떼오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아. 자, 일본이 6년 동안에 30% 물론 가정용, 산업, 일반용 다르게 기본적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로 해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을 건지 한 가지 짚히는 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끄지 않으면 일단은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네, 끄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동 거기서 중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신고리 오륙 사실 신고리 오륙은 여기서 그림에서는 빠지면 됩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일이 그때 가서 가동을 건설을 중단한 거니까. 맞습니다. 건설 중. 네. 그렇지만 있는 거를 이제 멈추게 되면 지금 그 전에 멈추다가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 걸 네. 수입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약 작게 잡으면 10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10조 원 수입이 늘었으니까 수출로 하려면 약 200조 원을 해야지 10조 원을 왜냐하면 200조 원 중에서 우리가 이익을 5% 본다고 치면은요 우리가 200조 원을 더 수출해야지 무역 수지가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봉이 문선달이 따로 없구나.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재생은 시간이 걸리고 물론 단가 내려옵니다. 5년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복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가는 신재생도 내려오지만 원자력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만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서울시 면적의 5배, 바람을 한 15배, 우리 대한민국 울퉁불퉁한 땅을 갈아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발전 원가 문제가 아니고 땅을 못 구한다는 것이죠. 주민 반대가 심합니다. 일단 그게 들어오면은 새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다 해요? 땅이.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산업부가 생각한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때하고 대통령은 달라야 됩니다. 저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하고 싶었던 일을 일단 저지르고 보는데 네. 이 여파라든지 앞으로 100년 뒤에 그 어떤 그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단 하고 싶은 걸 다 지르고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와 실패했을 때 이런 부담은 전부 국민이 홀라당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철없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이제 조용히 계시던 과학자들이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수백 명의 전문 교수진께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거했을 때. 그렇죠. 근데 전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저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7월 6일에 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거기 가셨습니까?
만약에 여의도에서 한 걸 말씀하시면 갔었는데요. 네. 7월 6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게 다른 포럼에 있다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여의도에서 이 원자력 사실 급진적 탈원전이 바람직한가에 네. 그 발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네. 제가 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적한 게 우리가 에너지 100년 대계를 침착하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네. 눌려있던 예를 들어서 좌파 정부일 수도 있고 환경 논자 여기에서 그 역발로라면은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 2022년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 없는 핵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 안전하다. 그런데 냉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 돌릴 수가 4차 산업혁명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핵이죠. 네, 4차 산업혁명 우리 두뇌로 하던 거를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걸 생각하면은 7차 때보다 지금 8차 때는 지금으로 간다면 원전 10기를 줄여도 된다는 건데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과연 세계가 다 쫓아가요. 4차 산업이 대한민국이 빠지는 건 아니지. 그는 전에 없던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감안한 건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10년 넘게 놀려왔던 그런 감정의 폭발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수습하는 게 낫지 일단 터지면은 그걸 나중에 5년 후에 수습하는 거는 정말로 국가적인 국민적인 손실 이건 그야말로 낭비죠.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수습합니까? 그래서 일찍 지금 수습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의 싸움도 아니고 선악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우리 정말 민족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수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저는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자 이거죠. 일단 아까 감속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이거 결국 에너지 비율 사실 혼합이라고 맥스라고 하기도 하고 포트폴리오라고 이 비율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생산 기술의 그렇죠. 이 믹스. 그렇습니다. 네. 쉽게 말하는 발전 설비를 각각 어떻게 나눠 놓을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이 5손가락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게 미국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있는 석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기술이 있어요. 왜 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폐기량이 나오죠. 폐기물이 있습니다만은 석탄에 비해서는 우리 구슬 하나 정도면은 100년 살 폐기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물론 이제 5천만 개가 되니까 좀 많이 보이지만 석탄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만 하면 되니까 가져가고요. 그리고 LNG 좋습니다. 좀 느리자는 것이죠. 신재생 좋습니다. 느리자. 지금 신재생 우리 너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석유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씩 균형 있게 잡아놓고 그리고 서서히 나가자. 그래서 지금 석탄 25%, LNG 전혀 25% 그리고 적어도 이 원자력 30, 신재생 20 하면은 티내지 않고 부드럽게 신재생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 정부는 그 원자력 30 그리고 석탄 25 거의 55 내지 60%를 버리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재생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는 징검다리로 가져가는 그게 뭐 잘못됐나요? 미국도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이라는 원자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관성이 있을 때 가야지 일단 멈춰버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망했고 일본이 망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세 나라가 남았는데 러시아, 중국, 한국입니다. 그중에 한국이 최전방에 있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은 지금 원전 이 사태 탈원전하겠다고 해서 빚어진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은 지금 급속한 탈원전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 생산 그 비율을 발전 비율을 적당하게 그렇죠? 뭐 탈원전도 뭐 적당한 건 좋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없애지 말자는 것이고요. 석탄, LNG, 많이 줄이자. 그다음에 신재생 이걸 다 적당하게 믹스를 맞습니다. 하고 원자력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저렇게
발광을 하면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 전문적인 사람, 그 기술자들 또 전문 연구진들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건지 이건 뭐 결정적으로 이념이라는 것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렇죠.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네. 이념은 문제인데요. 이 에너지는 이념하고는 무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석탄은 저기 이산화탄소 주범이죠. 그럼 LNG는 깨끗할까요? 이산화탄소 조금 적게 나오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온난화 효과가 25배예요, 석탄보다. 네.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문 대통령이 고양이 피해 가려다가 호랑이 만난 건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마 환경운동에 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속달이 옛날 60년대 환경운동이 석탄 반대, 원자력 반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론자들도 미국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미쳤다고 다시 원자로 돌아왔을까요? 뭐 경제보다 안전이 뒷전이라서 미국이 경제보다 안전이 뒷전이라고 원자를 할까요? 영국이요? 프랑스가 물론 줄입니다만은 원자를 계속 가져갑니다. 그게는 너무 많았어요. 4분의 3 너무 많아요. 절반 50%. 그리고 신재생하겠다. 이런 건 맞지만은 원자력, 석탄 다 버려. 그리고 신재생. 이거는 굳이 그리고 어차피 5년 정권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지금 그렇게 요란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저들은 지금 쫓겨서 그렇습니다. 빨리 네.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딱 해버리려고 하는 거에 쫓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이 부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교수님 한 번 더 좀 그러시죠.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술을 지금 새롭게 건설을 하고 또 뭐 LNG를 우리가 수입해서 또 한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거에 10배가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은 또 역시 수십 배의 환경 오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장을 환경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환경 문제에도 해가 되는 짓을 왜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뒤에 숨어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원자력 기술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엿보이는 정책에는 국민들의 질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그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이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감성에 휘말린 그런 일반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산업을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의 진정토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